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코리아 베가본드, 이번엔 아주 특별히 번외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디냐? 바로 제 뒤에 보이는 경복궁입니다. 네, 제가 있는 곳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옥상입니다. 저는 경복궁을 투어하기 전에 무조건 여기 먼저 올라와서 이렇게 경복궁을 위에서 아래로 조망을 해보고 출발을 하곤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경복궁을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예, 옛 한양에는 조선의 5대 궁궐이라고 해서 궁궐이 총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경복궁은 조선시대의 정궐이었는데요. 그래서 법궁 혹은 법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1392년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에서 이곳 한양으로 천도를 할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이 천도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태조 이성계의 오른팔이었던 정도전이었습니다. 이 정도전이 경복궁도 직접 설계를 했어요. 1394년 12월 착공해서 1395년 9월에 완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전은 철저하게 성리하게 입각해서 궁궐을 만들겠다라며 주나라의 제도를 기록한 주례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장각들을 일직선상에 배치시킨 일축 구조를 띠고 있는 게 이 경복궁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물론 이 경복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경복궁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이후 몇 대 왕을 거쳐서 확장 및 증축 공사를 거치다가 1592년 임진왜란 때 완전히 전소가 되어버립니다. 경복궁을 불태운 건 일본군이 아닌 우리 한양의 백성들이었는데요.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가 이 백성들을 버리고 본인만 한양을 탈출해서 피난을 가자 여기에 분노한 한양의 백성들이 이 경복궁을 다 불태워버렸던 거죠. 이후 조선 후기 몇백 년간은 경복궁이 아예 없이 공터로만 전해지고 복원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들 고종을 왕으로 옹립한 흥선대원군의 섭정기에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고자 1865년 경복궁을 중건하게 이르는데요. 이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은 아주 악명 높았습니다. 일단 10년치 조선 세입의 규모의 예산을 그냥 뭐 때려 박았고요. 백성들 강제 노역에 공사 자본금 확보하겠다고 기존 조선 화폐 가치의 100배에 달하는 가치의 화폐를 발행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렇게 굳이 강행해서 완공을 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경복궁의 기본적인 틀은 이 흥선대원군 때 중건된 모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제강점기 때 많이 훼손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는 경복궁에 들어가서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이 경복궁을 풀코스로 투어를 하려면은 체력이 좀 뒷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밥을 먼저 먹고 경복궁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제가 있는 곳은 청진옥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바로 서울을 대표하는 식당인데 저는 서울식 해장국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청진옥이 있는 동네가 바로 피막골입니다. 피막골은 광화문이랑 종각 사이에 있는 동네를 말하는 건데요. 이 피막골이 조선시대 힙스터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이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왕실 사람이나 양반 사대부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면은 옆에 있는 상민들은 배복이라고 해서 그 지체 높으신 분들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절을 하고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 통행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이 말들은 골목길을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신분 높으신 분들이 골목길을 많이 지나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서민들은 골목길을 많이 애용을 했는데 여기서 말을 피하는 길이다라는 뜻에서 피맛길이 유래했습니다. 당연히 이 피맛길에는 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 음식 상권이 조성이 되었고 피맛골이 형성되었던 거죠. 이 피맛골은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 쭉 그 상권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곳 청진동에는 서울 해장국집들이 모여있는 해장국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 청진옥도 1937년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해방되기 전이에요. 일제강점기입니다. 원래 이 피맛
길 피마콜은 종로 1가에서부터 종로 6가까지의 모든 골목들을 다 통칭해서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산업화를 거치면서 도심이 재개발되면서 이 피마길의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었고 2009년 옛 피마골의 모습은 거의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몇몇 노포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상권을 유지해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거치면서 많은 노포들이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노포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때깔 국물이 맑습니다. 국물이 엄청 깊어요. 근데 엄청 자극적이지 않은 깊은 되게 맑은 맛. 해장국에는 특이랑 일반이 있는데 일반은 선지만 들어가는 거고 특은 양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그 대구에서 국일 따로 볶아 먹을 때도 그랬죠. 여기 소스가 이제 이 식당의 특제 소스인데 이제 부산물 건더기들을 여기 찍어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역시 양. 제가 양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청 쫄깃합니다. 옛날에 다 이 동네에서 그 김두한이랑 그 건달과들이 여기서 밥 먹은 거 아니에요? 건더기가 뭐 이렇게 많아? 먹어도 끝이 없네. 새끼치네, 양이. 이게 바로 서울식 해장국. 네, 원래 그 각 지방별로 특산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서울은 뭔가 딱히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서울이 원래는 제일 유명했던 게 이제 설렁탕이랑 해장국이었다. 근데 그 해장국의 메카가 바로 여기 피마골. 이런 거 다 엽서 돋보기 있으니까 여러분 엽서 돋보기 보세요. 건더기가 층층별로 다 다양하게 있어요. 이거 K 밀푀유예요 이게. 자, 이제 밥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늘 컨셉은 서울 도시 남자인데 먹는 메뉴는 좀 약간 아재스러운 메뉴네요. 우리 오빠 진짜 쌍남자네. 쌍남. 와, 이 양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이게 뚝배기 높이가 뚝배기 깊이가 엄청 깊어가지고 야, 양이 진짜 상당했고 또 양의 양도 상당했습니다. 이게 만약 저녁이었으면은 여기 소주 한잔 했을 텐데 이제부터 경복궁 투어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쯤 먹고 경복궁 투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풀코스를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제 뒤에 보이는 곳이 여러분 다 아시죠? 광화문입니다. 경복궁의 남문이자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정도전이 처음에 저 문을 만들었을 때는 경복궁의 정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름이 사정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자들이 이름을 광화문으로 바꾸었는데 그 뜻은 빛이 사방으로 퍼지듯 임금의 교화도 만방으로 비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때 전부 다 불타버렸다가 흥선대원군이 중건을 했고 일제강점기 때 여기 뒤에 조선 총독부 건물 만든다면서 광화문을 뜯어다가 경복궁 동쪽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다가 1968년 박정희 대통령 제3공화국 때 지금의 자리로 다시 복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복원했을 때 콘크리트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위치보다 광화문을 14m 안쪽에다가 복원을 했기 때문에 실제 조선시대 때 광화문의 위치는 지금의 위치보다 14m 정도 앞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 콘크리트 광화문은 옛날의 그 가치와 멋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광화문을 철거하고 최대한 고종 때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복원을 하자면서 지난 2006년 착공하여 2010년 완공한 모습이 바로 지금의 광화문입니다. 이 광화문이라고 적혀있는 이 현판 글씨를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복원을 했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편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조선시대의 궁궐인 광화문이랑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과는 딱히 뭐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흥선대원군이 중건했을 때의 글자를 디지털로 복원해서 적은 글자가 지금의 저 광화문 편익이라고 합니다. 이 광화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어느 나라나 웬만한 궁궐 앞에는 다 광장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육조거리가 있었죠. 근데 일제 때 여기를 다 도로로 다 치워버렸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 경복궁 앞에 광화문 앞에 광장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고 지난 2009년 광화문 광장이라는 시민 광장이 만들어졌다가 얼마 전에 확장 공사를 마쳐서 탄생한 모습이 바로 지금의 광화문 광장의 모습입니다. 이 광화문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광화문이 경복궁에 있어서 중요한 곳이고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도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저는 이제 경복궁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경복궁의 정문답게 경복궁 4개의 문 중에서 유일하게 2층 구조이고 문이 3개가 있습니다. 또 좀 더 제대로 보고 싶은데 지금 공사 중이네요. 이 광화문 앞에 일대가. 이렇게 광화문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널찍한 공터가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는 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공간이었길래 지금 이렇게 공터로 남아있을까요? 바로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을 때는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 메인이었고 광화문은 없었던 거죠. 그러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광화문을 복원을 하면서 경복궁의 광화문과 조선 총독부 건물이 공존하는 해괴망측한 비주얼이 나왔습니다.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은 해방 이후에도 중앙청이나 정부 청사로 계속 쓰였거든요.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비로소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해버립니다. 근데 이 철거 문제를 두고 많은 비판이 있죠.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저는 뭐 건물 하나 부순다고 이 부끄러운 역사를 잊는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무엇보다 두 건물이 같이 있는 게 미감상 최악이었어요. 저희 아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옥상에서 내려다 봤을 때 두 건물이 총독부 건물이랑 광화문 건물이 같이 있었다고, 공존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나요? 옛날 이 조선 총독부가 있던 곳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복 입고 사진 찍는 광경이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매표소가 운영 중인데요. 저는 매표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매표를 하고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영재교라는 다리를 반드시 지나쳐야 됩니다. 궁궐에는 어구라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개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혹은 명당수라고 해서 임금이 정치를 바르게 하라는 취지에서 인근의 산에서 발원하는 물기를 가져다 온다고 하는데요. 여기 경복궁의 경우 나중에 청계천과 합류하는 삼청동의 천을 끄집어 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여기 지나치는데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재교에 조각되어 있는 석수 동물들입니다. 상해 혹은 철록이라고 부르는 상상 속의 동물을 조각한 석수 조각품인데 4마리가 있는데 4마리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이 4마리가 어떻게 다르게 생겼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네, 주례의 원칙에 따르면 정문 다음에는 정전이 나와야 됩니다. 정전은 국왕이 외국 사신들을 접견하거나 국사를 논하기 위해 조회하는 곳인데요. 보통 궁궐의 가장 메인이 바로 정전입니다. 경복궁의 정전은 바로 경복궁의 정전은 바로 근정전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보통 정전은 궁궐의 얼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에서 경복궁을 검색하시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진이 바로 이 근정전의 모습입니다.
근정전은 이 국왕의 즉위식 같은 왕실 행사, 외국 사신 접대, 문무백관들과 국사를 논하는 조회 업무 등 오피셜한 업무를 맡았던 공간인데요. 근정전의 이름은 정도전이 국왕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뜻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근정전은 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큰 목조 건축물입니다. 2단의 석축 월대를 쌓고 회랑을 만들고 그 위에 근정전을 세웠습니다. 이 근정전도 2층이죠. 그리고 팔짝 지붕이고요. 뭐 근정전도 근정전인데 이 근정전으로 가는 바닥이 또 예술입니다. 한번 이 바닥에 있는 돌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양이 어떻죠? 다 제각각이죠. 이건 돌을 반드시 깎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연에 있는 돌을 그대로 갖다 박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위적인 손을 타지 않고 자연에 있는 돌을 그대로 갖다 놓은 이 화강암 돌들을 박석이라고 하며, 이 박석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타일 예술입니다. 인간의 계산된 예술로는 절대 낼 수 없는 자연만의 무정형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가 있죠. 이 근정전은 일제강점기 때도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일장기에 걸려있는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정전의 모습은 흥선대원군이 복원했을 때의 모습이고, 원래 경복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근정전의 기와가 청기와로 매우 화려했다고 해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복원할 때는 예산상의 문제로 검은 기와를 썼다고 합니다. 이 내부도 한번 볼까요? 가서. (1월) 오봉도가 있죠. 장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는 신하들의 시선이고, 왕의 시선은 뒤로 봐야죠. 원래 좋은 건축은 그 건물 내부보다는 이렇게 내부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방향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근정전 내부 천장에는 저렇게 두 마리의 황금용이 있습니다. 정문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이렇게 측면문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멋있습니다. 화려하고. 주례의 원칙에 따라 일직선상에서 정문, 정전 다음에는 왕의 개인 집무실인 편전이 있습니다. 경복궁의 편전은 사정전인데요. 바른 정치를 생각한다라는 뜻에서 정도전이 사정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근정전이 왕의 대외적인 업무 공간이었다면 사정전은 왕의 개인적인 집무실이기 때문에 규모 자체는 근정전보다는 아담하지만 그래도 1층짜리 규모치고는 꽤 큰 편입니다. 옆으로 쫙 퍼진 지붕이 꽤나 매력적이죠. 이 사정전은 일제강점기 때도 역시 근정전처럼 훼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정전 양옆으로는 천추전과 만춘전이 있는데요. 왕의 제2, 제3 집무실로 사정전과는 다르게 바닥에 온돌이 있어서 오늘처럼 추운 겨울날에는 왕은 보통 저 두 곳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경복궁이 일직선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경복궁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축을 따라서 일직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옆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사정전 옆으로 나와서 권례각사 구역에 있는데요. 권례각사는 궁궐 내부에 있는 신하들이 일하는 관청 건물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왕 비서실인 승정원, 국왕의 칙령과 교명을 기록하는 예문관, 조선시대판 수도방위사령부의 본부, 세자 교육기관인 세자시강원, 그리고 왕실 의료기관인 내의원 등이 말이죠. 의정부나 육조 같은 관청들은 궐 외부에 있다고 해서 궐외각사라고 부릅니다. 현재 궐외각사에 남아있는 건물은 이곳 수정전 하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퀴즈. 세종대왕 때 학술 연구 기관으로 세종대왕의 정치적인 측근이 되어 주었으며 세종대왕의 각종 정책들로 회의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또 세종대왕이 여러 책들을 출판했던 그 기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현전입니다. 집현전 건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동학농민운동인데요. 지난번 공주편에서 제가 동학농민운동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명성황후는 청나라에게 구원병을 요청을 했고 청나라가 파병을 보내니까 일본 군도 거기에 맞춰서 군대를 파병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인천에 상륙을 해서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선 대외적으로는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대내적으로는 친일 내각을 수립 후 1894년 갑오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기관이 군국기무처인데 군국기무처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신분제가 폐지가 됐던 겁니다. 이 수정전이라는 건물은 흥선대원군이 중건할 때 수정전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군국기무처로 활용이 되다가 일제강점기 때는 철거되지가 않았고요. 전시관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시관으로 사용하면서 외부와 내부 디자인을 많이 바꿨는데 이 전시관으로 사용되기 이전의 내부 그림이 남아있는 게 없어서 그때의 과거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건 어렵다고 하네요.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혜택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저희 영상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